공간정보관리법은 집중적으로 안 하시면 또 까먹고 하니까 오전에는 뒷부분 하고 오후에 점심 드시고 오전에 앞부분 요약 정리하면 한번 싹 보는 거잖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지금 수업할 내용이 저 보세요. 매년 한 문제 이상에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앞에 법인 하면 몇 조요?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인 것이 법인인 개업 공인에서 2조. 14조 안에 경공매가 있었죠. 경공매 나오면 법원 경매 대상인 부동산, 자산관리공사,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취득의 알선 상담할 수 있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경공매 업무인데 현재 개업 공인 중에서 종별 세 사람 중에서 누구는 손을 못 대고 부칙은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경공매 업무를 일체할 수가 없다. 그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체 경공매 업무는 일체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배우실 단원이 현재 가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죠? 개설 등록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중개업하고 있죠? 물론 겸업할 수 있어 없어요? 겸업할 수 있죠? 그러면 중개업하고 겸업하다가 지금 법원에 가서 대리인 등록증을 가지고 가게 중개사무소 대리인 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대리할 때 등록증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딱 한 개만. 법원에서는 뭐 경매이고 뭐 할 때만 경매 대리 업무를 하고 싶으면 현재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가지고는 경매 대리는 못해요. 전체 경공매 업무 중에서 딱 한 개요. 경매이고 뭐 할 때만요. 대리할 때만 별도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뭐는 해요. 그러면 대리인 등록증은 경매이고 대리할 때만 필요하다면 대리인 등록하지 않으면 경매 대리는 못하겠죠. 못해도 권리 분석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취득 알선할 수가 있고 공매는 경매가 아니죠. 대리인 등록하지 않아도 공매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인 한다고. 오로지 대리인 등록이 필요한 것은 법원 경매 업무이고 뭐 할 때만 대리할 때만이요. 자, 두 번째는 전제가 현재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중개업하고 겸업하고 있죠. 대리인 등록증을 걸게 되면 그때 경매이고 대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안에 주된 사업은 뭐예요? 중개업이죠. 개업공인에서 하는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죠. 그러면 경매 대리 업무가 가능한 전제는 뭘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경매 대리 업무가 가능하다면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리 업무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중개업 폐업 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업 폐업 신고 앞에 휴폐업할 때 배우셨죠? 등록증 첨부하여 반납하고 간판 철거해야 하네요. 그럼 가게를 접었잖아 아예. 그럼 이건 대리 업무는 자동적으로 못하니까 지방법원장은 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요. 중개업 폐업 신고하면 지방법원장은 반드시 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서 대리업까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받을 수 있나 없나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등록 취소 처분받으면 등록증 반납하죠. 간판 철거하죠. 중개업 못하게 됐죠. 절대 대리인 등록 취소 됐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받을 수 있나 없나요? 업무정지 처분은 최대 몇 개월? 6개월, 만약 4개월 업무정지 받으면 4개월 동안 가게 문 닫아야지. 절대 업무정지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기간을 얼마 초과할 수 없어요. 6월 초과할 수 없죠. 다만 질병, 요양, 징지, 비병,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죠. 군대 간다고. 지금 군대 몇 개월인가요? 20개월이다. 20개월. 만약에 20개월 휴업 신고할 수 있어 없어요? 법에 따라서 휴업 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하죠. 가게 문을 20개월 동안 닫겠다 그 말 아니야. 절대 업무정지야.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기간은 2분의 1 가중해도 최대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그럼 대리 업무정지는
휴업하는 기간만큼 업무정지 때려야 되니까 여기는 기간이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최대 2년 이하까지 할 수 있는 게 대법원 규칙에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기간은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최대 기간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여기 대리 업무정지하는 이유가 휴업 신고하는 만큼 가게 문을 다 닫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업무정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리 업무정지 기간은 최소 얼마? 1월 이상 2년 이하까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전제예요. 그럼 보세요. 중개업은 하면서 대리업만 못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대리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나 없나요?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대리 업무를 몇 년 동안 못하는가? 3년 동안 못해. 결격이야. 뭐는 하고요? 중개업을 하고. 그럼 중개사무소에 간판 달았겠죠. 대리인 등록하면 대리업 한다고 뭐 붙였을 거 아니야? 그럼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대리업을 못하고 뭐는 하고 중개업을 하니까 사무소 내외부에 붙어있는 경매 대리 업무 관계된 표시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좀 이따 보시면 돼요. 표시 제거가 있다고. 중개업은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여 대리 업무정지 받을 수 있나 없나요? 그 업무정지 받으면 똑같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뭐는 못해요? 대리업은 못해. 중개업은 해요 못해요? 한다고. 그러면 전체 업무를 중개업하고 대리업을 한다 보면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여 대리 업무정지 받으면 대리업만 못하고 중개업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우리 법에는 없지만 가게 출입문 있나요 없나요?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돼. 본인은 대법원 규칙 몇 조 위반으로 지방법원장 여기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장에 있죠. 울산지방법원장으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는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돼.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공인중개사법은 업무정지 받으면 그냥 가게 문 닫으면 돼. 대법원 규칙에서는 제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 나온 겁니다. 대리인 업무정지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리업이 가능하다. 그게 전제고 중개업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대리업을 못하고 반대로 대법원 규칙을 위반하면 대법원 규칙상의 제재를 받아서 대리업은 못하지만 중개업을 한다 못한다? 그게 전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왔듯이 개업공인중개사 세 사람 중에서 누구는 못하고 부칙은 일체 경공명서를 못해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면서 대리업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현재 누구이어야만 개업공인중개사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되어서 사무소 두고 중개업을 하는 한도 내에서 대리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했을 뿐이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재 누구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일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대리 못해요. 공인중개사인 자체는 안 된다고.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사무소 내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고 중개업하는 한도 내에서 경매 업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박스에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 뭘 이해하시면 이건 쉬운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배우시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제도를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다면 여기도 대법원 규칙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서 대리인 등록하죠. 여기도 등록 절차죠. 요거하고 등록 절차를 비교하시면 이게 쉬워요. 여기는 등록 관청이 누구예요? 중개사무소 기준에서 시군구청장이 등록 관청이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드리는 지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다면 여기는 경매 업무니까 시군구청장 시도에서 없고 여기는 법원이에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장이 대리인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하는 자리에 여기는 누구는 지방법원장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때리죠. 여기 누가? 지방법원장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때린다고. 실무교육 받아야 안 받아요? 등록하려면 실무교육 받죠. 여기는 실무교육 실시기관이 누구요? 시도지사이죠. 법인이면 대표자 포함 제외 포함하여 전원이 받죠. 중개업을 하고 있죠. 이제 대리 업무 하려면 대리인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는 시도지사만 안 돼요. 등록관청은 누가 등록관청이고 지방법원장이고 실무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에요. 기관이 다르죠.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는다. 그러면 여기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때 공인중개사법처럼 사원 임원 포함하여 전원인가? 법원에 가서 대리하러 간단 말은 대리 차례하러 간다 그 말 아니야?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있다 없다? 있죠. 여기는 누구만 실무교육 받는가? 대표자만 받아. 다르죠 지금? 여기는 실무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요? 28, 32죠? 여기는 32 이상 44.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지금 표요 지금. 여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등록에 결격 사유가 12가지 있죠. 당연히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따로 있다고. 내용은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 등록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간 결격이 되시.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똑같이 3년.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받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죠. 여기 대리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결격. 법인도 결격. 똑같아. 법인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나 없나요?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회산문만 받을 것이 아니고 언제의 사원 임원도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도 못한다 그죠? 이 내용이 똑같다는 거야. 등록 취소 3년 업무정지 기간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도 결격.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임원도 결격.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결격 행위 있어요.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전에 경매물을 좀 봤는데 경매 입찰 법정에 가서 입찰 방해죄로 경매 방해죄로 걸렸어요. 그 말은 경매 브로커익을 하다가 경매 방해죄로 걸렸어요. 법원에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 경매 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죠. 유죄 판결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 동안인가? 2년 동안 대리인 등록 안 돼요. 자 보세요. 최근 뭐 언제 보시면 되고 경매 입찰 방해, 경매 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이요?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뭐는 못해요? 대리는 못해.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전체 대리인 결격 사유는 5가지인데 요거만 다른 거야.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은 이거 말고도 많죠. 자격정지, 자격취소 많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하고 대리인 등록의 결격 사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시험에 나오면 잘 나오는 부분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있죠. 민법에도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책임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호 안 되니까 그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놓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을 위한 보정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제도가 시험에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보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등록을 했죠? 업무 개시 전에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나 공탁을 해야 한다 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는 업무 개시 전이에요. 그러면 개설 등록을 하고 보증 설정하고 중개하고 있죠? 그 다음 뭐 하고 싶다고? 대리 업무를 하고 싶다. 대리인 등록하겠죠? 이때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할 것인가? 그냥 이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는 것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서만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고,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있나 없나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업무 개시 전이든가요? 사전에 미리 하죠.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죠.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 업무 개시 전하면 안 되고, 설치 신고하고자 할 때는 미리 추가로 얼마? 1억. 여기도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죠.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에 미리 보증 설정한다고. 요거만 달라. 여기는 업무 개시 전하면 안 된다고. 금액은 똑같아요. 여기 법인이 아닌 자 얼마? 1억. 법인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똑같아요. 금액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에서 1억. 법인 주된 사무소 2억은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금액은 똑같아. 시기만 업무 개시 전 사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개대상물 몇 개예요? 중개대상물 범위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 5가지 범위가 있죠. 현재 중개대상물 5가지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하는 거 아니요? 대리대상물 범위도 똑같아. 5가지. 뭐하고 뭐는 같다. 중개대상물 범위와 대리대상물 범위는 같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퀴즈를 풀어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될 수 있으나 대리대상물 될 수 없다. X.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이 대리대상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해야 하네요. 대상물 확인 설명해야죠. 당연히 경매 대리 업무할 때도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하네요. 한다는 거예요. 확인 설명사항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도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할 때 지금 설명드리는 물건이 뭔지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설명해야 하네요. 표지상 설명하죠. 여기도 대리대상물을 위임인에게 설명할 때 표지상 설명해야 하네요. 하고 권리관계 설명해야 하네요. 권리관계도 뭘 제시하고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하듯이 여기도 똑같이 등기부 제시하고 권리관계 설명하고, 특히 토지이면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설명해야 하네요. 당연히 해야 되죠. 여기도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이 토지 등이면 공법상 제한사항 설명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하고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이 똑같죠. 여기는 중요한 게 A라는 사람이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에서 갑각이 와서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고 싶으니까 네가 내 대신해서 대리 입찰해서 낙찰 좀 받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인들이 경매시장 들어가서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주 내용이 뭐예요? 목적이 일반 매매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니까 돈 좀 벌자 그 말 아니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 없는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입지 여건이 어때서 입지 여건이나 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이거는 워낙 입지가 좋고 도시계획에다 도로 개설 예정지니까 도입이 됩니다라고 경제적 가치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위임인에게 경제적 가치를 반드시 설명해야 돼. 이건 중개대상물 할 때 없다고. 두 번째는 오늘 권리 분석을 간단히 배우셨지만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는 돈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순위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받고 없어진다 그랬죠. 오늘 배우신 것.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먼저 선순위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낙찰자는 대항한다 그 말이죠. 대항하는 사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위임을 준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개업 공인 중개소를 통해서 낙찰받고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서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추가 부담이니까.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서 낙찰받아서 낙찰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낙찰받은 부동산상의 어떤 권리는 내가 인수해야 될 것인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없어. 그 여기 잘 나온다는 거예요. 대리 위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리 대상물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도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확인 설명했으면 어디 적어라. 확인 설명서 적어야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서 보존기간 몇 년? 3년. 여기는 5년이에요. 경매는 채권 채무자 간에 해결이 안 돼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 아니야? 경매 사건이라 하고, 경매 대리인 등록하게 되면 사무소에 뭘 계속 비춰야 되는가? 사건 카드를 비춰야 돼. 그 위임이 들어오면 경매 번호 적고 적는 난이 사건 카드야. 그럼 지금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왜 5년인가? 사건 카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돼. 그러면 확인 설명서 여기 묶어서 철하여 같이 보존해야 되니까 몇 년? 5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대법원 규칙상의 대리 대상물은 사건 카드에 묶어서 하니까 같이 5년. 이렇게 비교가 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표를 보시면 지금 70페이지 표가 있나요? 표에 위에 타이틀에 페마 33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제도 있죠. 누구는 제외? 부칙은 제외입니다. 부칙은 제외. 자,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절차 개관에서 일단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밑줄 지방법원장 되어 있죠. 지방 동그라미. 요걸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요. 지방법원장 자리인가 법원 행정처장 자리인가 그것만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 등록은 다 어디요? 지방법원장. 실무교육 좀 이따가 보시면 실무교육 기관 지정할 때는 법원 행정처장 달라요. 등록 요건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첫째 줄 뒤에 부칙은 제외되어 있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책 가시고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청 대리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하였을 것.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요, 미리 하는 거요. 옆에 업무 개시 전 X. 밑에 결격 사유 있죠. 결격 사유 종류가 총 5가지죠. 옆에 타이틀 보니까 결격 사유 괄호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 사유와 차이가 있다 해놨죠. 옆에 보니까 대리인 등록 취소받은 몇 년? 3년. 다만 동그라미. 뭐 때문에 등록 취소받은 거야? 자, 같은 취지로 이런 겁니다.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뭘 배우셨는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하죠. 해산이면 청문하지 않고 절대 취소하죠. 그러면 등록 취소받게 되면 후 3년간 결격입니까? 법인 해산은 법 위반 아니죠. 등록 취소를 받게 돼도 3년이 없다 그 말은 기출문제 지문을 하게 되면 갑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갑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뭘 받았습니다. 등록 취소받으면 3년 동안 결격기간 없죠. 없으니까 대표자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이고, 지금은 중개사무소에 사는 일 중에서 중개업하고 대리업하고 있죠. 뭘 폐업신고했다고? 중개업 폐업신고는 법 위반 아니죠. 폐업신고하니까 할 수 없이 절대 대리인 등록 취소한다는 거야. 그 원칙은 등록 취소받으면 위에처럼 등록 취소 몇 년 동안? 3년 동안 대리업무를 못하는 결격인데 뭐 때문에? 중개업 폐업 신고 때문에 할 수 없이 등록 취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때는 3년의 결격기한이 없다는 말은 다시 중개사무소 등록했죠? 하면 언제든지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여기 잘 예외사항이 잘 나오는 거예요. 중개업 폐업 신고 나면 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업을 접으니까 할 수 없이 모두 등록 취소해야 한다. 대리인 등록 취소해야 하는데 예외가 등록 취소에는 3년 적용이 없다는 말은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게 되면 3년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다시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사항입니다. 폐업 신고로 인한 대리인 등록 취소인 경우는 제외다. 그 말은 3년 적용이 없다는 거야. 없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두 번째 체크하시고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있죠. 공무집행 방해, 방해 동그라미, 경매 방해, 입찰 방해, 방해 동그라미 등의 사유로 유죄 판결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다고?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나올 때 됐어요. 한 개 지문 나온다고요. 밑에 내용은 똑같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밑에 보는 거 제출 서류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등록증 4번, 보증설정 증명 서류 있죠. 지금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이니까 등록증 4번 들어가야 되고 부칙은 빠지니까 그 두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대표자도 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을 첨부한다고. 앞에서 배우신 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하죠. 자격증 4번 들어갑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러 가죠. 자격증 4번 들어갑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죠. 할 때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받고 고용신고 신고 받고 지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등록 신청인이 소속이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임을 지가 확인해야 하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증 4번은 필요 없다고. 근데 지금은 대리인 등록 신청하러 가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가는 게 아니고 지방법원장 가는 거 아니야. 그 법원장은 시도지사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자격증 4번, 등록증 4번. 미리 보증 설정 해야 하네요. 해야 하니까 보증 설정 증서 4번 가져간다. 그럼 맨 밑에 개시 의무 있나요? 이미 중개업을 한다고 개시한 것이 등수해야 보자 있죠. 등록증 원본, 중개 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자격증 원본 걸려 있죠. 이제 뭐까지 했다고? 대리인 등록했다고. 표시 내려면 대리인 등록증 그려야 되겠죠. 대리 보수표도 그려야 되고 미리 보증 설정을 따로 했어야 안 했어요? 했다는 거야. 그럼 중개업 하게 되면 가계증이 많겠다. 그죠?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이미 4가지 걸고 있죠. 등록증, 보수실비 요율 한도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자격증 원본 걸려 있죠. 대리인 등록하게 되면 대리인 등록증 다시 걸죠. 대리 보수표도 걸고 보증 설정을 따로 해야 되니까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자격증은 이미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게시되어 있죠. 대법원 규칙에는 게시사항이 뭐는 당연히 없다. 자격증 원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가게에 걸려 있으니까. 다른 대리인 등록증, 대리 보수표,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게시하는 것이지 옆에 자격증 X입니다. 옆에 넘겨보시고 실무교육은 표에서 보시면 경매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이 누가 지정하는 법원 행정처장이요. 여기는 지방법원장 하면 안 되고 누구만 실무교육 받고 대표자만. 시간은 32, 44절 똑같아요. 교육면제도 매수인청 대리 업무를 폐업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업 폐업 신고하고 얼마?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면제.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 보장 있나요? 이 타이틀에 매수인청 대리와 관련된 보증은 업무 개시 전이요 미리 하는 거예요. 매수인청 대리와 관련된 보증 뒤에 괄호하시고 사전
미리 설정입니다. 옆에 중개업과 관련된 보증은 괄호 언제 업무 개시 전 그렇게 비교해 두시고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밑에 보증도 똑같아. 지금 보실 게 맨 밑에 하단에 매수신청 대리행위 있나요? 1번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이퀄 되어 있죠? 중개 대상물 보면은 같다고 타이틀 밑줄하시고 넘겨보시고 시험에 나오면 거의 지문에 섞여 나오는 게 2번이 별표 2번. 그건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셔야 돼. 맨 밑에 양가로 3번 있나요? 사건 카드 있나요? 사건 카드는 사무소에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도장을 찍죠. 몇 년 보존? 5년 보존 의무가 있죠. 밑에 양가로 4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상물 확인 설명 있죠. 밑에 두 번째 칸에 확인 설명사항 있죠. 표시 권리관계 똑같고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똑같은데 3번 4번 체크하시고 경제적 가치란 말이 있죠. 밑줄 하시고 4번에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는 공인중개사법에 없고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 특이한 것이 3번 4번이고 꼭 체크하시라고. 여기서는 확인 설명서는 사건 카드에 철하여 몇 년 보존? 5년 보존. 그 정도 하시고 위에 2번 대리권 범위 있죠. 그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이 경매 대리 업무는 원칙 누구만이 할 수 있었는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소송이죠. 소송은 개인 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맡기겠다. 해결 좀 해달라 그 말이죠. 소송 사건이라 하죠. 소송 대리는 누가 해요? 변호사하고 변론이 필요 없으면 법무사도 소장은 적어주죠. 그러면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 아니에요? 경매도 채권 채무자인 개인 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법원 네가 알아서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면 그거 가지고 배당해주고 정리 좀 해달라는 것이 경매입니다. 경매 사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소송 대리처럼 경매 대리도 누구만 할 수 있었는가? 변호사하고 법무사 고유 업무였다 그 말입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부칙은 못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도 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던 경매 대리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경매 대리 업무는 대리인 등록증 할 수 있는데 개업 공인에서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죠. 대리 업무를 수행해도 변호사, 법무사 고유 업무까지는 침해하지 마라. 그 범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총 7가지인데 이런 취지겠죠. A라는 사람이 이 경매 넘은 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서 대리인 등록한 개업 공유에서 가게 와서 위임을 줘요. 내가 이 부동산 낙찰받고 싶으니까 네가 대신 입찰해서 낙찰 좀 받아주십시오. 위임을 줬죠. 그럼 이 사람이 A를 대리해서 법원 갈 거 아니야? 대리합니다 하는 말은 법원에 대리 입찰해서 낙찰 받아주겠다는 것이 대리요. 그러면 법원 경매는 수많은 물건이 좋으면 다수 입찰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입찰자가 입찰표 서내기 전에 입찰 자격을 증명해서 보증금을 미리 내야 돼. 그 보증금 이름이 매수신청 보증금입니다. 옛날에는 입찰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매매 계약하고 용어가 비슷해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매수신청 보증금은 얼마 내야 되는가? 제공을. 법원에서 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표에다가 최소한 이 가격 이상으로는 입찰해야 합니다는 취지에서 최저 입찰 가격, 현재는 최저 매각 가격이라 불러요. 만약에 이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에서 만약에 1억 원 이렇게 최저 입찰 가격 정해주면 매수신청 보증 금액은 법원이 정해주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미리 내야 돼.
그럼 1억이 최저 매각 가격이면 얼마씩? 1,000만 원씩 내고 들어가라고. 법원 경매 시험 끝나고 법원 경매 앉으시면 재밌어요. 옆에 경매 입찰 법정 옆에 바로 은행이 있어요. 그럼 최저 입찰 가격이 1,000만 원이면 은행가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꺼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냈으니까 대리 입찰하라고 한 목적이 입찰표 대신 작성해서 대리 입찰하라고 했죠. 입찰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대리한다고. 나중에 법원 가시면 입찰 봉투가 큰 게 노란 봉투 이만한 게 있고 입찰 보증금 넣는 봉투 있죠. 편지 봉투 있죠. 거기 입찰 보증 수표 한 장 넣고 입찰표 넣어가지고 큰 봉투를 이렇게 풀 붙여 가요. 가면 여기에 찢어주는 안이 있어. 입찰했으면 자격을 증명 요만큼 찢어져요. 여기 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입찰표 작성해야 제출한다 그 말은 법원에 가면 입찰 함이 있어. 이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진짜 불편하네. 이렇게 위에 구멍 뚫려 있는 여기다 넣어요. 그 입찰했죠? 그러면 입찰 시간이 보통 10시부터 시작하면 11시 20분 정도 끝나요. 입찰자가 많으면 12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1시 20분 끝나요. 끝난다. 입찰 마감하겠습니다 하면 입찰함을 열어야 되겠죠. 입찰 봉투를 열어가지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대리 입찰하여 제출한 금액이 다른 입찰자보다 높아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최고가 입찰, 낙찰자 이렇게 불렀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나 없네. 내가 적어낸 금액이 1억 2천이야. 최저가가 얼마인데요? 1억인데 1억 2천 적어내서 입찰 참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될 수 있죠. 낙찰 받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법원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이 안 주니까 이거 경매 넘길 테니까 네가 정리 좀 해달라 그 말이죠. 법원 경매는 채권자 권리 구제입니다. 자, 근데 법원 경매에서는 입찰함을 열어서 최고가만 뽑을 것인가 1등 한 사람만 뽑아놓고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법원이 정해주는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 있나 없네. 그러면 이 사람만 뽑았다가 이 사람 대금 납부하지 못해버리면 다시 경매 날 때 다시 정해서 다시 경매 진행이 되죠. 그 채권자가 배당받고 정리하는 시간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경매는 최고가 매수인만 뽑는 것이 아니고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2등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하고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지 못하면 네가 입찰한 금액 가지고 네가 내고 가져가라. 이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야. 이 차순위 매수 신고가 법원 경매에서 용어 중에서 제일 잘 나와요. 차순위로 가져가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은 2등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공식처럼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여기서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죠. 보증금 얼마 냈어요? 1,000만 원 냈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초과하는 가격으로 입찰한 때만 차순위 장을 줘요. 그러면 1억 2천에서 1,000만 원 빼니까 1억 1천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차순위 장을 줘. 그러면 딱 2등이 1억 1천이야 지금. 1억 1천이면 차순위 자격이 있어 없어요? 1억 1천 초과 아니잖아요. 2등이어도 이 사람 차순위 자격이 없어. 1억 1,100이면 자격이 있죠. 내가 입찰한 가격이 최고가일 수도 있고 최고가는 아니지만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했다면 차순위 매수인고도 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대리 입찰했는데 입찰함을 열었는데 최고가도 아니고 차순위가 안 되면 떨어졌죠. 그러면 처음에 보증금 내서 안 냈어요? 보증금 돌려달라 해야죠. 보증을 돌려줄 것을 반환 신청하는 까지. 지금 7가지 중에서 요게 4가지예요. 대리권의 법인 1 보세요. 1. 매수인청 보증의 제공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입찰표 작성 제출을 대리할 수가 있고. 차순위 매수인고 대리할 수 있죠? 떨어지면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 보증금 반환 신청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건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3번이요. 차순위 매수인고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 자, 이제 5번, 6번, 7번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보세요. 민법 시간에
소유권 할 때 공동 소유 배우시죠? 이게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에요. 지분 2분의 1, 2분의 1 가지고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을 본인이 가진 이 지분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 없나요? 공유물 처분은 다른 사람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자기 지분 처분은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단 말은 매매에서 처분할 수 있나 없나요? 있고 자기 지분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물권 행위죠.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잖아요. 그러면 을이 자기 지분 2분의 1 담보로 은행 가서 1억 원 대출 받고 자기 지분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가능해요? 등기부에 을 지분에서 무슨 은행 이렇게 담보 들어온다고. 그러면 채무자 을이 저당권자인 은행하고 변제계획 행과인데 채무 변제를 못하면 은행이 독촉장 보내죠. 그래도 안 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을 지분을 경매 넘길 수 있다고. 채무자의 지분을 경매 넘기죠. 그럼 이게 공유물 지분 경매예요. 그러면 지분 경매 들어오면 법원에서 경매 진행했겠죠. 진행해서 최고가가 나올 수 있나 없나요? 최고가 매수인구 가격이 만약에 최저가 1억 원 불러주고 보조금 1,000만 원씩 냈죠. 입찰했는데 최고가가 1억 2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에 대금을 납부해버리면 소유권 취득하죠. 채무자 을이 낙찰자로 바뀌겠죠. 그럼 누가 불편해? 갑이 불편해요. 공유자는 공동 매수할 때 처음에 합의가 쉬워서 팔기도 쉬웠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합의가 안 돼 버리면 공유 팔아먹을 수가 없죠. 그 나중에 경매 연습할 때 공유 지분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 들어가시면 공동 상속이죠. 이게 다 공유물이에요. 자식 중에는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지분 가지고 지분이 그렇게 경매 넘어와요. 그러면 낙찰 받죠. 일단 그게 뭐 선산이고 하면 다른 형제들이 다른 사람 낙찰 들어오면 합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낙찰 받은 사람이 협의가 들어와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낙찰 받았다. 공유물 지분. 그럼 그 사람 2,000만 원 주십시오. 내가 팔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소액 투자액을 연습할 수 있는 게 공유 지분이에요. 그럼 여기 이 사람이 불편하다 그 말이죠. 불편하니까 낙찰자가 나왔죠. 지금 나오는데 법원 가서 이 사람이 신고해요. 공유자인 내가 채무자 지분, 을 지분을 내가 우선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이 나오면 이 가격으로 내가 우선해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유자에게 우선권 주겠다는 겁니다. 공유자가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유인서 가게 와서 내가 공유자인 채무자인 을 지분을 내가 우선 매수하고 싶으니까 내가 법률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니까 개업공유인서 네가 내 대리해서 5번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보세요. 이제 건설회사 소유 부영아파트로 생각해 봅시다. 임대아파트 있죠. 임차인이 갑이 살고 있는데 부영아파트가 포도난 거야. 부영건설이. 그러면 부영건설 소유 임대아파트도 경매 넘어가겠죠. 부영아파트가 재정이 튼튼해도 그게 지금 그 실제고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부영아파트 아닙니까? 임대아파트 많이 짓는 건설회사가 부영아파트 아닙니까? 임차인이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서 야한테 우선권 줘야 되겠죠. 똑같아요. 공유자가 최고가 가격으로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신고할 수 있듯이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서는 현재 임차인이 법원에서 경매 진행하시고 최고가가 나오면 임차인 내가 우선해서 가져가겠다 신고할 수 있다고. 그럼 임차인이 누구한테 와서 대리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가게 와서 내가 살고 있는 부도 임대주택을 내가 우선 매수하고 싶으니까 네가 내 대리해서 6번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6번까지 됐죠. 자 이제 거꾸로 한 개만 7번만 남았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개업공인사 가게 와서 대리권을 줘서 낙찰 받아 달라고 한 물건이 지금 대리 입찰하러 간 거 아니야 지금? 물건이 공유 지분을 A가 낙찰 받기 위해서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 받아 달라고 대리권 줬다고. 그러면
공유 지분을 낙찰받기 위해서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받기 위해서 대리 입찰을 했죠. 했는데 내가 입찰자 중에서 입찰함을 열어보니까 가장 높은 가격 최고가 매수인건이 되었다고. 뭐 경매에서 지분 경매나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서 최고가 되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최고가 된 물건이 공유 지분이다 보니까 누가? 공유자가. 부도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누가? 임차인이 뭘 해버리면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공유자가 우선에 가져가고 임차인이 우선에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최고가였던 사람은 이제 1등은 아니고 떨어졌죠. 지금 야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근데 우선 매수 신고해서 야가 가져가겠지만 우선 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임차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대신 가져갈 수 있도록 지위는 줘야지. 원래 공유 지분 경매에서 누구였던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던 사람.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던 사람은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최고가 지위는 떨어졌죠.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누구로 간주해 주는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를 보장해줘요.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가 되었다면 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대리 입찰해서 원래는 누구였었는데 최고가이었었는데 공유 지분이다 보니까 누가? 공유자가 뭐 해버리니까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는 바람에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서 내가 최고가이었었는데 대리 입찰한 결과 누가?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하는 바람에 누가 되었다고?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되었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할까요? 포기할까요? 물어보니까 차순위 지위는 기다려야 되죠. 대금 지급 기한까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나는 끝. 보증받고 나와야 되고 야가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나한테 오는 게 기회가 오는 게 차순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한 거 보니까 대금 납부할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포기합시다라고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누구로 보게 된다고? 차순위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까지만 대리가 된다고. 이게 7번이에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누구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까지만 대리가 돼요. 7가지. 요거 이외에는 일치 안 된다고. 위에 X 표되어 있죠. 즉시 항고한다. 인도명령 신청한다. 명도소송 같은 건 대리권 범위 없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 대리인 등록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대리권 행사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총 몇 가지다? 7가지인데 1, 2, 3, 4번까지부터 먼저 익히시고 5번, 6번, 7번은 좀 뒤에 익히셔도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도 버리지 마시고 쭉 보시고 다음 주에 좀 힘드셔도 오전에 공간정보관리법 기본서 원래 중개사법 하기로 했나? 어쨌든 공간정보관리법 기본서 가져오시고 요약집 놓은 요약집 가져오시라고 예? 수고했습니다.